네,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오늘은 좀 야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보는 분들이 남성분들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 행위를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남자 AV 배우가 벵골 호랑이의 개체수보다 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배우가 1만 명인데 남자 배우가 한 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개꿀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하루 종일 여자랑 예쁜 짓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남자니까요. 하루 종일 여자랑 떡치면서 돈 벌 수 있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개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나 안 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AV 배우 업계는 어떠냐? 매년 수십 명이 도전을 해요. 근데 6개월 뒤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몸이 망가지거나, 머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둘 다 망가져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나서도 나도 하루 종일 여자랑 떡치면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70명이라는 숫자부터 먼저 까드릴게요. 이 숫자가 2014년에 나온 거예요. 2026년에 나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심이켄이라는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유명 남자 배우가 SNS에 쓴 글인데,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남자 배우는 수백 명이에요. 근데 제작사가 쓰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수백 명은요? 그러니까 전화 와도 안 받습니다. 대기 상태예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배우가 부족합니다. 이 말은 구인 광고예요. 그래서 그 업계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오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AV 업계에서 남자 배우들을 낚는 그런 낚시용 미끼인 거죠. 그 업계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을 깰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AV 촬영이 예쁜 여배우들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상을 했을 거예요. 방에 스태프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카메라맨, 조명, 감독, 음향, 이 사람들이 1m 앞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 배우랑 교미를 나누고 있을 때 주변에서 거의 1m에서 거의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촬영할 때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조명이 1m 거리에서 이렇게 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사진 같은 거 찍어보셨잖아요. 졸업사진 같은 거 찍어보면 우리 왜 반사판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뜨거운 빛이 나를 이렇게 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땀도 나죠. 근데 땀 나면 안 돼요. 메이크업 담당이 와서 그걸 다 닦아준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감독이 자, 시작!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하고, 스톱 하면 멈추고, 5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라고 하면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반대로 40분 버티세요 라고 하면 40분은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기력이 유지가 잘 됩니까? 근데 이런 거를 다 견뎌내는 사람들이 일본의 남자 AV 배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남자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다가 너는 한 5분 만에 배출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면은 5분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5분이 아니라 한 15분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수십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야 돼요. 카메라가 얼굴을 클로즈업을 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표정까지 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육체 노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찍는 사람들, 연기하는 배우분들이 NG 같은 거 이렇게 모아둔 거 보면 즐겁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연기고 영화니까 즐거운 거예요. AV 촬영을 하다가 NG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 각도 안 맞아요. 다시요. 표정이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메테 쿠다사이.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처음부터 다시요. 이랬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는 쉬운데 다시 시작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단단했던 기둥이 풀리고 나서 그걸 다시 세우는데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나 나이 들면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몸이 기계가 아니니까 그게 AV 배우래도 되게 힘듭니다. 근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촬영이 늘어지면 스태프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 비용이 누구한테 들어오냐면요, 남자 배우한테 돌아와요.
저 새끼는 NG가 많다.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쓰자. 이 한마디가 무서워서 약을 먹는 AV 배우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 발기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루 촬영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저녁까지 해요. 되게 짧게 끝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짧게 하고 끝내니까 하루에는 두세 편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작품 찍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두 작품 찍고, 저녁에 세 작품. 파트너가 매번 바뀝니다. 장르도 매번 바뀌어요. 근데 매번 첫 만남에 설레는 표정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세 같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야동 같은 거 보면서 야, 저 각도가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각도가 나오려면 남자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허리를 비정상적으로 꺾어야 돼요. 무릎을 이상한 방향으로 구부려야 돼요. 팔로 체중을 지탱하면서 미동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한두 시간을 유지해요. 그래서 시미켄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플랭크도 1분 이상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존나 힘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플랭크보다 어려운 자세를 한두 시간을 버티면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나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와 존나 예쁜 사람이랑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신입은 파트너를 못 구합니다. 제작사가 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오늘 나랑 촬영할 상대방이 그러니까 취향이랑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 80살이랑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진짜 존나 안 하고 싶은 그런 장르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거부하면 다음에 일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오든 카메라 앞에서 좋은 표정을 지어야 해요. 즐기는 척 연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이제 애초에 이제 여자분들이 오진 않지만 어쨌든 싫어하는 상대방이랑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이제 막 100kg, 120kg 넘어가는 상대방이랑 하려면 그건 거의 뭐 압사당하는 수준이지, 그게 어떻게 교미고 성관계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 고강도의 노동의 대가가 뭐냐? 신입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은 5,000원에서 한 90,000원 정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편의점 알바보다 적습니다. 여기서 교통비 빼고 식비 빼고 뭐 컨디션 관리 비용 빼고 뭐 하면요, 사실 적자예요.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겐진이라든지 이제 제가 사랑하는 신미켄 형님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해지면 사실 많이 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상위 1%는 뭐 억대 벌겠죠. 근데 나머지 99%는 편의점 알바를 병행하면서 몸을 갈아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상위 1%만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나 당장 일본 넘어가서 교미의 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 배우가 1만 명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되는데 왜 남자는 안 되냐? 여자 배우는 왜 하냐면요, 돈이 됩니다. 인기가 있으면 편당 수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편을 찍으면 수천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여자 배우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AV 배우로서 이름을 알린 다음에 몸값을 올려서 다른 일을 해요. 개인 사업을 하든 뭐 이제 유튜브를 하든 아니면 이름값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사실 꿀직업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명 여배우들의 상당수가 20대 초반에 이름을 날리고 2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한국에 와서 유튜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AV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름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AV 배우들이 이걸 아는 사람은 짧고 굵게 이렇게 AV 배우로서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좋은 전략이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업가들이 배워야 할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배우는요, 이 전략이 먹히지 않습니다. 성욕의 발전난 발발이들을 누가 사랑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배우가 이름이 팔려봤자 그거를 전환할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미켄 같은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름만 알리고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도 안 되고 탈출구도 없고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진짜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나의 그 정력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독 지시에 맞춰서 퍼포먼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긴장하면 안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돼요. 파트너랑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 오늘 이 나의 그 똘똘이가 잘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음 일이 끊겨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을 먹습니다. 매 촬영마다요. 이렇게 몇 년을 하면요,
사실 약 없이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20대에 들어와서 약에 의존을 하다가 이제 30대에 몸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촬영을 계속하면요, 스스로의 진짜 감정하고 촬영 중 연기가 분리돼요. 카메라 앞에서는 되는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잭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실제 안에서의 잭스를, 실제 삶에서의 잭스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직업의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그 잭스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돈보다 무서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AV 배우를 하면요, 신용카드를 못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대출도 못 받습니다. 집계약도 거절당해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불안정한 직종으로 구분을 한대요. 세금은 꼬박꼬박 내요. 근데 일본의 시민으로서의 관리는 안 해주는 거예요. 수억 명이 저 포함해서 이 AV 배우가 찍은 그 콘텐츠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보는 건 되게 좋은데 만든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얼굴이 팔리면요, 은퇴해도 평생 따라다녀요. 그냥 디지털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보다는 낫습니다. 남의 인생에 관여 안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덜 비참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그러면은 그냥 은퇴하고 다른 일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일본의 남자 AV 배우들의 거의 대부분이 저학력이에요. AV 찍는다고 학교를 아예 안 다닌 사람도 있고, 그냥 원래 할 게 없어서 들어온 사람들도 계세요. 은퇴하면은 이력서에 이제 이력서를 적잖아요. 그러면은 뭘 적어야 됩니까? 잭스 황제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없잖아요. 전직 AV 배우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면요, 일본 회사는요 그 이력서를 내면은 이름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 사람이 AV 배우를 했다, 이런 거는 거의 뭐 평생 따라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남자 직원들은 거의 다 알겠죠. 매번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남자 AV 배우들이 은퇴하고 뭘 하냐? 거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요. 뭐 편의점이나 건설 현장이나 배달이나 20대 때 이제 몸을 갈아 넣고, 그 다음에 30대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배우들은 AV 배우가 뭐 다음 단계나 뭐 사업을 확장할 그럴 뭐 이제 구멍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 배우들은 AV가 끝입니다. 발판이 아니라 그냥 막다른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냐? 근데 그냥 이걸 알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에 2022년에 AV 출연 피해 방지법이라고 생겼어요. 배우를 보호하는 좋은 취지의 법이 발의가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법적 절차가 되게 부족하니까 제작사가 리스크를 싫어해서 시작한 거예요. 신입을 써서 사고는 우리가 책임진다, 검증된 사람만 쓰자. 그래서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베테랑들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신입이 들어와도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실력이 안 늘어나요. 우리 뭐 교미 활동 같은 것들도 사실 많이 해봐야 실력이 늘잖아요. 실력이 안 느니까 그냥 또 안 쓰는 거,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되게 현실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돈이 안 돕니다. 일본 AV 산업의 수익 구조가 뭐냐면요, 놀랍게도 아직 비디오 판매 수익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본은 동네마다 AV 비디오 가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나 한 30,000원 주고 가서 빌려봅니다. 2026년인데 비디오를 빌려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끄덕끄덕 할 테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잘 못 믿으실 거예요. 이게 일본이에요. 인터넷이 느린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 쓰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토렌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장사가 됐었어요. 근데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인터넷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무료로, 불법으로. 수익이 떨어지니까 제작비가 줄어요. 제작비가 줄면 가장 먼저 뭘 줄이겠어요? 남자 배우 출연료예요. 원래도 50,000엔이었는데 더 줄였습니다. 근데요, 이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죠. 심익현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일당 5,000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고 TV에 나가고
연예인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특별한 게 뭐냐면 업계가 이제 망하든 말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만 하면서 돈을 더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유튜브나 뭐 SNS나 뭐 책으로 자기 이름을 그냥 진짜 계속 알린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은 그 12캔이 예전에 봤던 5,000엔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환경 안에서 자기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5,000엔을 시작점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AV 배우가 지금 AV 남자 배우가 안 오는 건요, 사실 일본의 젊은 남자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그 추신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연애에 관심이 없는 남자, 그러니까 성관계에 관심이 없는 20대나 30대 비율이 그냥 캐마다 계속 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속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각나고 매일매일 이제 저처럼 계속 욕구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AV 남자 배우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돈도 안 되고 몸만 망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사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애가 귀찮아서 안 한다,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리스크 대비 보상이 안 맞다. 그러니까 한국 20대 남자들이랑 AV 남자 배우들이 하는 말들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해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이게 한 나라, 한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의 10년 뒤이다. 이 말이 맞다면요, 그러니까 AV 남자 배우 부족 현상은 남의 나라의 가십이 아니에요. 한국 남자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AV 남자 배우들이 되게 멸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어려운 환경이 맞긴 하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도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수 쳐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AV 업계 가십이 그냥 존나 재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어쨌든 계속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한국이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런 가십적인 영상들이 도움이 좀 되셨다면 친구분들한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장이었습니다.